내가 인기가 없다. 그러면 안 돼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전에는 자기 객관화를 왜 해야 하는지를 알아보고 그리고 성공해서 예쁜 여자친구를 얻었다는 실제 사례를 만나봤죠. 이제 자기 객관화에 실패한 사람의 유형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자, 자기 객관화 부재가 가져오는 부정적인 모습. 자기 객관화가 잘 이루어진 사람들은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노력과 시간이 귀하다는 것을 아는 만큼 타인의 그것들도 존중할 줄 아는 것이죠. 여기서 타인의 그것은 타인의 노력과 시간이죠. 우리는 부와 명예 혹은 아름다움 등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을 충분히 가진 사람들이 타인에 대해 함부로 이야기하거나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는 일들을 종종 접하게 됩니다. 부와 명예가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러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무리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부와 명예가 있기 때문에 자신의 말과 행동에 절대적인 파워가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는 일부의 사람들입니다. 이 착각이 바로 자기 객관화가 안 돼 있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이들은 부와 명예가 자신을 대변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와 명예는 곧 나. 이 공식은 자기 객관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가진 개념입니다. 부와 명예는 내가 이루어낸 하나하나의 요소들일 뿐이지 나의 존재를 대변하는 상징이 될 수 없습니다. 도리어 부와 명예가 있을수록 말과 행동에는 무게와 진실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자기 객관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부와 명예가 마치 사람들을 군림할 수 있는 파워로 느껴지고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게 되는 것이죠. 자기 객관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보이는 대부분의 공통적인 모습이에요. 부와 명예가 없으면 자기 객관화가 다 잘 될까요? 그게 아니에요. 부와 명예가 있으면 자기 객관화가 되지 않았을 때 그 행동이 그 잘못된 행동들이 더 두드러지게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예시를 쓴 거고요. 그렇다고 부와 명예가 없는 사람들이 다 자기 객관화가 잘 돼 있다는 건 전혀 아닙니다. 반대로 나에게 부와 명예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가진 이들을 혐오하고 마치 내 것을 빼앗아간 도둑처럼 폄하하는 것도 열등감에 의한 못난 행동입니다. 이런 열등감이 있는 사람은 매사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며 삶을 개척할 도전을 두려워하면서도 피해의식이 깊어서 분노를 자주 터뜨립니다. 자기 자신의 열등감과 아픔을 반드시 들여다보는 자기 객관화가 꼭 필요한 케이스죠. 좀 전에 얘기했듯이 부와 명예가 없다고 해서 다 자기 객관화가 잘 돼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 부자들이 내 돈을 뺏어간 게 아니에요. 내가 그냥 돈이 없기 때문에 가난한 겁니다. 건강한 사람은 내가 돈이 없는 이유를 자기 객관화를 통해서 분석하죠. 있는 사람, 가진 사람을 탓하는 게 아니라 나를 분석하는 거예요. 내가 왜 돈이 없는가. 그래서 현실적으로 뭐부터 해야 되는지를 체크하죠. 그렇게 나아가는 사람이 자기 객관화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객관화의 부재는 대인관계와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불러옵니다. 좀 전에 들었던 예시들 있잖아요. 부와 명예가 많아서 사람을 무시하는 케이스, 그리고 부와 명예가 없어도 남을 탓하고 폄하하는 케이스, 모두 다 못나 보이죠. 굉장히 비호감인 행동인 거예요. 자기 객관화가 안 돼 있으면요, 비호감이 됩니다. 그럼 비호감인 사람들이 대인관계나 사회생활 원만하게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어려워해요. 그렇다고 여기서 실망하지 않으셔도 돼요. 계속 읽어볼게요. 하지만 자신의 의지와 노력에 따라서 충분히 훈련하고 개발할 수 있습니다. 건강하게 자기 객관화가 이루어진 30대들에게 나에게 맞는 사람의 기준이 한층 더 높아지는 것은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 땀 흘려 얻은 능력치가 있는데 이것을 인정받고 싶어하는 것은 당연한 욕구인 거죠. 자기 객관화가 잘 돼서 내가 점점 어떤 경제력이라든가 어떤 대인관계라든가 이런 게 원만해지고 좋아져요. 그러면 나처럼 자기 객관화를 하면서 열심히 산 사람을 바라지 않겠어요? 그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호감형인 사람들은 자기처럼 노력한 호감형들을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비호감이어도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호감형이고 돈도 많이 벌고 이미 다 갖춰진 사람을 바라죠. 그게 바로 비호감적인 개념이라는 거예요. 자기 객관화가 안 돼 있으면 자기 자신이 어떤 상황인지 어떤 레벨인지 전혀 볼 수 있는 시야가 없기 때문에 본인이 비호감인 행동과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괜찮은 사람을 원하는 그런 언변을 하게 되는 겁니다. 또한 자기 객관화는 가치관과 시야가 성숙하게 바뀔 수 있도록 돕기 때문에 자신의 반쪽을 찾을 때도 그 기준이 극단적으로 편향적이거나 세속적이게 두지 않습니다. 사람 보는 안목이 적당한 밸런스를 유지하도록 하며 몸과 마음이 건강한 연인을 찾도록 돕는 것이 바로 자기 객관화입니다. 그러니 자기 객관화가 잘 되어 있는 사람은 이성, 동성 가리지 않고 인기가 높을 수밖에 없죠. 결국에 자기 객관화는요, 안 하면 무조건 마이너스고요, 하면 무조건
하면 플러스인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자기 객관화를 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은 사람이 좋은 사람을 찾을 수가 없죠. 왜? 알지 못하니까.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저 겉모습만 보고 판단을 하는 거죠. 돈 많은 사람, 예쁜 사람, 뭐 잘생긴 사람, 고작 요 정도의 선에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사람을. 그치만 자기 객관화를 하고 내면적인 부분, 지적인 부분을 채워넣은 사람은 진짜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구별할 수가 있죠. 그게 바로 여기서 얘기한 시야가 성숙하게 바뀔 수 있도록 돕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세요. 내가 인기가 없다. 그러면 난 자기 객관화가 안 돼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거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내가 만약에 이성과 동성 혹은 사회생활 속에서도 인기가 없다. 나는 호감형이라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러면 내가 혹시 자기 객관화가 안 돼 있나 반드시 의심하고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나는 내가 되게 치명치명하고 매력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이게 나만의 착각일까? 한번 의심해 보셔야 돼요. 비호감인 상태, 자기 객관화가 덜 돼 있는 상태는요. 절대로 나한테 유익하지 않습니다. 물론 아파요. 자기 객관화를 한다는 건 정말 아픈 일이거든요. 그치만 아까도 얘기했죠. 사람은 익숙해져요. 아픔에도. 그렇기 때문에 자기 객관화를 습관들여서 하면 할수록 나한테 좋은 결과밖에 남지 않아요. 하나도 나쁜 게 없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다음 글은요. 자기 객관화를 어떻게 디테일하게 연관을 시킬 수 있는지 생활 속에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자기 객관화를 하는 건지 그런 걸 알아볼 거예요. 자기 객관화를 해야 된다는 건 아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야? 모를 수 있거든요.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풀어드릴게요.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